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씨가 아들을 통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비록 가족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5.18 주요 책임자들 가운데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것은 노 씨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남성.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입니다. 노태우 씨는 5.18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전두환 씨와 함께 5.18 유혈 진압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돼 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노 씨의 아들이 지난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현 씨는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습니다. 헌화하실 때 이제 꽃송이 12송이 정도 준비하셔서 4군데 돌아다니시면서 3송이씩 무릎 꿇고 한 국화 직접 헌화하셨습니다. 노태우 씨는 몇 해 전부터 가족들에게 5.18 민주묘지에 가서 참배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랜 투병 때문에 행동이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아들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5.18의 주요 책임자들 가운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 것은 노태우 씨가 처음입니다. 재현 씨의 참배를 동행한 한 인사는 노태우 씨의 건강이 최근 악화되자 아들 재현 씨가 5.18 묘지를 찾아 아버지 대신 사죄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노태우 씨의 이번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피해 당사자들과 만나서 그야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재현 씨는 이번에는 비공개로 찾아왔지만 이후로도 광주를 다시 찾아 시민들과 5월 영령들을 만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전두환 씨와 달리 5월 영령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한 노태우 씨. 5.18의 가해자였던 노태우 씨의 이런 모습이 역사의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예전에 광주 제1순환도로라고 불리던 도로에서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 구간에서 숨진 사람만 5명에 달하는데요. 경찰도 사망사고가 늘어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벽 시간대 광주교육대 앞 필문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대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규정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100km로 운전을 했습니다. 요 거리가 너무나 차가 빨리 달려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안 보여가는 데서부터 이쪽 요 거리가 무지하게 달려버려요, 차들이. 그런데 이 근처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암대로와 필문대로가 이어진 이곳 도로에서는 최근 2달 동안 교통 사망사고가 5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광주 북구 우남고가와 남구 남광주고가를 잇는 이 구간은 예전 광주 1순환도로로 불리는 곳인데 7km에 이르는 이 구간은 잇따르는 사고 때문에 죽음의 도로가 될 판입니다.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이곳에서 난 사망사고는 오히려 5배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사망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60km짜리 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는 모두 4대입니다. 지난해보다 도로 사정이 더 위험해진 것도 아니어서 일단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투입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단속 20일 만에 1,100건이 적발될 정도로 과속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주야간 상시 단속을 펼쳐 중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시적 단속 강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높으셨던 분들 한 번쯤 갈아타 볼까 하는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재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 시중은행의 최저 변동금리는 2.48%, 또 다른 시중은행은 고정금리가 최저 2.48%로 변동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많아졌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 1%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5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은행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인력을 재조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등 소비자와 창구 직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산 개발 문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 Q&A 그리고 안내장들도 고객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안내장도 제작 중에 있고요. 하지만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인 대출자는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식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업체 선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에 지역 건설 업체들이 상당 부분 참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6년간의 논란 끝에 공론화로 건설을 결정지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현재 1단계 6개 공구별로 건설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공구별로 각각 25개에서 2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시공 능력 평가와 공사 가격 등을 합산해 공구별로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선순위 업체는 109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209 대우건설 컨소시엄, 309 태영건설 등이 선정됐습니다. 각 공구별 지역업체 컨소시엄 참여 비율은 25%에서 35%로 평균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최대 49%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광주 지역 건설사들의 지난해 시공 실적이 낮아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업체들이 그런 자격 여건을 갖췄으면 저희들도 40% 이상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율을 이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4,600억 원가량의 총 수주액 중 광주 지역 10개 업체가 1,300억 원가량을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공사에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 건설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민의 고용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장비 사용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한 후 이달 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023년 개통하는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에서부터 광주역에 이르는 17km 구간으로 20개 역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용역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용역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4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조치하고 용역비 143만 원을 감액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2호선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차량 기지 면적이 감소했는데도 용역비 143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인력 투입 계획을 제때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 농촌의 주민들이 외지 사람의 농지를 마치 제 것처럼 빌려주고 해마다 거액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까지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 기업도시 건설로 투기 바람이 휩쓸었던 무안군 운남면입니다. 이때 기획부동산을 통한 묻지마 사재기 붐이 일었고 현재 전체 농지의 70%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땅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 몇몇이 그 땅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지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며 농민에게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농업 직불금까지 가로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직불금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정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임대료만 받고 직불금은 자기가 수령하고요. 이들 농지의 임대료로 3.3제곱미터당 노는 최대 1,000원, 밭은 1,500원까지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이들이 각자 챙긴 돈이 해마다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리했다는 주민은 땅 소유주의 동의로 빌려줬고 임대료도 전달했다며 농민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갖고 다 돈 아니면 쌀로 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땅 소유주에게요? 그렇죠. 농지를 빌려주는 것도 외지인이 농지를 산 뒤 놀리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도 무안군의 현장 주도 단속은 겉도는 실정. 심지어는 외지인 땅들이 10년 넘게 공공연하게 불법 임대됐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농사가 지어졌으면 이게 이제 그 외지 사람이 졌는지 그냥 그 내려오지도 않고 타인시켜서 했는가 그 판단하는 게 참 애매해서. 불법 임대되는 외지인 농지가 무안군에만 수십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동강물을 팔아모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대사기극이 오랫동안 빚어진 셈입니다. 경찰은 외지인 농지를 무단으로 빌려주고 임대료와 직불금까지 챙긴 혐의로 10여 명의 주민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의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수동 정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한비던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비던전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을 시험하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넘겨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2시간이 지나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켜 안전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 사무처장에 행정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문화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등 문화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비엔날레 사무처장에 문화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자리 보전을 위한 꼼수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은 2015년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약속한 혁신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파견 결정을 철회하고 개방형 민간 사무처장 도입 취지에 맞는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상위권 학생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고등학교에 행정적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